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별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4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국립대 2곳만이 포함됐고 사립대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준 총장이 출연금 삭감은 기정사실이라며 이에 맞춰 학교 운영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립 1요양병원과 2요양병원이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요양병원은 노사 갈등 끝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2요양병원은 위탁 운영자인 전남대병원이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프로야구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4명이 각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지역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별로 총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 전남에서 14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국립대 2곳만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설립 여파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대학.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2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 전남에서만 14개 대학이 혁신 기획서를 냈습니다. 1차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남대, 순천에서는 순천대가 포함이 됐고 국립대가 8곳, 사립대가 7곳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캠퍼스를 인공지능 융복합 혁신 허브로, 전남 캠퍼스를 신기술과 첨단 산업 혁신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발전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대학 통합 등 나름의 혁신안을 제시했던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단계 이제 더 혁신적인 계획서로 발전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 지정된 7개 사립대학에는 충청권과 강원권, 영남권이 모두 들어가 있고 특히 영남권에는 4개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15개 예비 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서를 추가로 받아 심의한 뒤 10월 말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어제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은 기정사실이라며 그에 맞춰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한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캠퍼스 건축 완공 시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출연금 삭감 액수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정부 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절기하지인 오늘 흐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비가 내린 가운데 아직도 구름은 가득 끼어있는 상태고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겠지만 대기가 습한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한풀 더 꺾였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2차 가공식품 업체 등 현장에서는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김치 가공 공장. 절임 배추와 김장김치 등 1년에 3,600톤의 김치를 생산합니다.
평소 같으면 1톤짜리 소금 1,4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창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기 전 3, 4개월 전인 지금 미리 소금을 구매해뒀는데 최근 소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김장철 대비해서 지금 소금 구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생산량이 많이 낮지는 7, 8월에 구매를 하여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건조 생선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공장은 멈춰 있고 주문한 소금이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200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앞에가 염전이지만은 100개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금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새우젓 제조업체도 비상입니다. 새우젓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저희도 이제 새우젓 가격이 소유자에 납품할 때 가격이 상승되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로 소비자에 이어 2차 가공 공장까지 여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생선과 전복 등의 소비 감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의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동에서는 피부병인 옴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집단 발병했는데 병원 노사 양측은 타협 없는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 제1요양병원의 상황을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료진과 노동자들이 현재 병원 운영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위탁 운영자로 나선 법인 측이 수익만을 쫓는 나머지 선을 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린 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식사를 배식하고 청소까지 하게 됐다며 환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법인 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의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임금 체계와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과장된 주장으로 선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후가 되면 80억에서 90억 적자가 나고 이것은 제가 부담하든지 광주시가 부담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가 보건의료 체계에 맞. 양측은 호봉제냐 연봉제냐의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립병원 위탁 운영 법인은 전임 법인 시절 5년 동안 발생한 65억 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반해 노동조합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 필요하다며 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측이 피켓 시위를 이유로 노동자 6명을 해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업무 방해 및 병원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권으로 지부장 외 6명이 해고되었고 현재 광주시립 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330여 명. 병원과 노조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에 직장 폐쇄로 맞선 법인 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에 두 번째 시립요양병원이 생긴 건 10년 전입니다. 그만큼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두 번째 시립요양병원 역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병원을 위탁 운영해오던 전남대병원이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두 시립요양병원의 운영 구조엔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 방법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개원한 광주시립 2요양병원.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7월을 끝으로 사업권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의료 투입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중증 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전남대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할수록 쌓이는 적자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시립 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18억 5천여만 원. 전체 의료비용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공익적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지만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돼 광주시로부터의 운영비 지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사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광주시립 1요양병원의 갈등 역시 그간의 적자폭을 인건비 절감으로 타개해보겠다는 병원 측과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노동자 간의 의견에서 빚어졌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착한 적자인 만큼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입을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 가갖고는 이제 재정 투입을 전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적자가 누적된 상태 또 그런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기이양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소아청소년병원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의료기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제안서 접수 2곳을 심의해 모레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평일과 휴일 모두 자정까지 2명의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배치해 진료하는 조건으로 광주시로부터 연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주시는 이번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부의 달빛 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로 예정했던 제193회 정기연주회 선물 공연을 합창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광주예술의 전당 재개관 이후 시립합창단의 첫 연주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인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결해 솔라시도를 생태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신도시 네옴시티. 에너지원은 태양 풍력으로 오염이 없고 5분 내 학교, 직장, 병원이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 미래도시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 해남 솔라시도를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생태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솔라시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전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3가지로 나뉜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조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와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영암호 수상보행교, 골프타운 등 특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서남권 특히 전남도의 관광 레저 산업의 보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권의 중심이 바로 이 솔라시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조금씩 그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세부 과제로 제시한 개발 사업은 모두 16개, 8조 8,14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행정과 경제 등 최근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전남 서남권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발전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 속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고흥군의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킨 복층 교량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 권역을 제주도처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고흥군이 멋진 풍광과 기능을 갖춘 거금대교를 그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까지 아름다운 하이킹과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금빛다리 거금대교가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보차도 겸용 복층 교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5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화장실과 조형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 매니아들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구분을 해줬고, 그다음에 트리가트와 벽화 등을 설치해서 고흥만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45.3km의 거금 1조 도로는 물론 거금도 둘레길과 비단 바닷길, 붉은 노을길 등 힐링 걷기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또 소록도와 남해바다의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가고 싶은 섬 연홍도로 가는 길목으로 고흥 생태 관광 개발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고흥 관광의 3대 축이라 하면은 그 고흥만 관측지의 드론 산업과 나루도 권역의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도양과 거금도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금대교는 도양과 거금도를 잇는 어떤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의 그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흥군은 거금대교 재정비를 시작으로 거금도 휴게소 리모델링과 국립공원 편입구역 개발, 빈집 정비 사업,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지역주도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금 휴게소에서 현장 간부 회의까지 개최한 고흥군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소록도 관광 자원화를 위한 초속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거금대교 관광 자원화 구상이 도양 금산권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 조명한 여수 MBC의 보도. 교육청이 외면한 1.5km 밖 초등학생이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보도부문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보도는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실태와 제도적인 문제점,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 등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 4명이 프로야구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눔 올스타에 포함된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 양현종과 지명타자 부문 최영호, 마무리 정혜영 선수 등 4명으로 팬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차 중고 신인 최지민은 중간 투수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이 유력합니다. 외인 용병 소크라테스도 이정후에 이어 외야수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스타전 팬투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마감됩니다. 광주시의회가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전 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세계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소부장 생태계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아차와 광주 글로벌모터스 등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 광주는 세계 미래차 3대 강국 도약 실현 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바이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 도립도서관과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책바다 서비스 택배비를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해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지원합니다. 책바다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3권까지 14일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왕복 택배비 가운데 도교육청이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절기하진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지난 가운데 아직까지도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에서도 한낮 기온 25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6도, 여수의 낮 기온도 26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비가 깬 이후 낮 기온은 다시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